관련해서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하여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감사 보고서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결정 과정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감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감사 청구서 등의 기재 내용,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관련 법령이 정한 국민감사 청구의 대상 및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참여연대의 감사 청구 사항 중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 행위 및 불법 여부에 관하여 실시하기로 한 감사의 내용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법령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정의 타당성이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사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불성실한 감사를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탄핵 심판 청구 이후 피청구인이 참여연대의 감사 청구 사항 중 대통령실 관저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의 의혹이 있음에도 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이 주장에 관해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감사원법 2조 1항 및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하여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작성 배포한 보도자료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분이 군사 1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군사기밀보호법 13조 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구인은 탄핵심판 청구 이후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자체가 감사위원 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거나 위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감사 결과 공개에 관한 감사원 법령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탄핵 소추 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위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5개 기관 관련자에 대하여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수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요청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원 참사 감사와 관련하여 법률 위반의 점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 소추 사유는 피청구인이 2023년 연간 업무 계획에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감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음에도 그러한 감사 계획이 없다라는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하고 같은 내용의 보도 참고 자료를 작성 배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2023년 연간 업무 계획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구체적 감사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와 관련하여 법률 위반의 점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 소추 사유는 피청구인이 감사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의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탄핵심판 청구 이후 청구인은 탄핵심판 청구 이후 피청구인이 위 감사와 관련한 판결에 불복하는 등 위법한 감사를 지속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탄핵 소추 의결서에 적시되지 아니한 사유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법률 위반의 점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실시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감사원장의 지위에서 행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소추 사유를 피청구인이 감사위원회의의 구성원으로서 한 위 감사 실시에 관한 의결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더라도 기록상 피청구인이 감사위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그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나게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소추 사유인 피청구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장 검증 당시 기록의 열람을 거부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2024년 9월 25일자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제출 요구일 하루 전인 2024년 10월 6일 감사원에 송달되었습니다. 정청래 위원 등의 2024년 9월 24일자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은 제출 요구일 2일 내지 5일 전인 2024년 9월 25일 감사원에 송달되었습니다. 위원회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이루어진 전현희, 이성윤 위원의 2024년 9월 30일자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은 제출 요구일 2일 내지 3일 전인 2024년 9월 30일 감사원에 송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서류 제출 요구들은 서류 제출 요구가 늦어도 제출 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라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류 제출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서류 제출 거부 행위는 국회 증언 감정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검증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현장 검증 실시 통보서는 국회 증언 감정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송달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현장 검증 실시 중에 회의록 열람을 거부하였고 국회 증언 감정법상 검증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소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열람 거부 행위는 국회 증언 감정법 10조 4항 및 4조 1항에 위반됩니다. 다만 감사원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장인 피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자기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린다고 인식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열람 거부 행위 등이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감사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감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회에 서류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 123조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